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지부진하게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도 그때그때 뉴스에 따른 등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지난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어본 다음에 이번 주에서 7월 말 정도까지 시장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실업수당 연장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초반에 글로벌 증시는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성공적인 코로나 백신 1상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소식으로 탄력을 받는 듯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전히 제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몇몇 경제 지표들이 향후 경기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면서 이 증시 탄력이 지속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백신의 상용화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요. 그 전에 이미 미국 내 인구 비중이 높은 주들에서 이 경제 재봉쇄 또는 재개방 연기 조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에 경제 지표 반등이 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에 경제 지표들 중에서 선행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부분과 이 우측 차트 보시는 이 미국 미시건 소비심리 지수가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다시 반락을 하면서 이 경제 재봉쇄의 영향이 조만간 다른 경제 지표들에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의 V자 반등 기대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 더블 딥을 시사하는 W자형 경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이 정부의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일부 하향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난주 중국에서는 2분기 GDP와 함께 6월 수출입, 산업생산, 투자, 소비와 같은 굵직한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대체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일하게 시장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표는 이 소매 판매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회복의 지속성 그리고 체력 측면에서 이 경제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나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소매 판매라는 점인데요. 아무리 생산활동이 재개되고 투자활동이 시작이 되더라도 민간 소매 판매에 유의미한 반등이 없다면 이 생산품들이 재고로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이 민간의 생산 그리고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를 제외한 대부분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된 이유였을 텐데요. 향후에 중국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이 소매 판매 회복 탄력을 좀 중요한 요인으로 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가 주도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유로화는 이 코로나 피해 국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EU 경제회복 기금에 대한 기대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이 구조적인 한계를 깨고 접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기대에 높은 점수가 주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유럽의 영내 국가들 간의 금리차 축소 그리고 유로화 강세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는 결국은 국가 간의 여전한 간극이 확인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합의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처음에 제시했었던 회복기금의 형태가 변해간다면 가령 이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대출 형태의 지원이 늘어난다라거나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국가의 구조조정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을 계속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에 미국 정부가 통과시켰었던 이 코로나 대응 정책들은 점차 소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 재정 지출의 규모 그리고 사용처를 두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8월 초에 미국 의회가 다시 휴회로 들어가기 이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재정 절벽 우려가 경기 재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미국 의회의 결정에 집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최근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7월 말에 종료가 예정된 이 실업수당의 연장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은 이 갑작스럽게 일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된 노동자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 충격, 그리고 가계 부도 위험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실업이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라는 기대가 높은 시기에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메워주는 실업수당의 효과는 상당했을 텐데요. 우측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소비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실업급여와 노동 공급 간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실업급여와 노동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간의 관계인데요. 일단 실업급여는 이 노동 공급, 이 노동자들의 근로의지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공화당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쉽게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근 실업자들의 일자리 회귀를 지연시키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서로 달라서 서로 주장하는 해법이 다른 셈인데요. 우선 공화당 측의 주장인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일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시급성을 좀 낮추면서 고용시장으로의 회귀 속도를 낮추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실업 문제의 특징은 실업이 저소득층에 집중이 됐던 만큼 기존 소득 대비해서 실업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 일자리 자체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영구적인 실업 대비해서 원래 있던 일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일시적인 실업의 비중이 과거의 위기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한 일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는 시급성을 느끼는 실업자들 비중이 과거의 위기들에 비해 낮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전에 이 실업률을 빠르게 낮추고 싶어할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연준의 주요 위원들은 실업급여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 이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개인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은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게끔 독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업급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실업 문제 중심에 취약계층이 있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 실업급여 축소는 당장 이 빈부격차를 키울 위험이 있는 동시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노동력을 감소시키면서 잠재 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일단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업률 상승은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좌측 부분 보시면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경제활동 참가자는 취업자와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더한 개념입니다. 즉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실업수당 지급을 멈춘 결과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실업자의 취업자 전환보다는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결과로 나타난 실업자와 경제활동 참가자의 동시 감소에 있다면은 실업률 하락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분모인 경제활동 참가자와 분자인 실업자가 함께 증가했던 결과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단순히 실업자를 빨리 없애면서 실업률을 빠르게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실업자들이 취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면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느리더라도 건강한 실업률 하락을 도모하는 데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화당은 최근 실업 문제를 일하고자 하는 의지, 즉 노동 공급 문제와 연계해서 해석하면서 이 실업수당을 줄이면 사람들의 일할 의지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빨리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노동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규모 실업 문제는 이
그 본질은 노동자들의 의지라기보다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 급락에서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구인 수요 급감이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 의욕 저하에 비해서 더 큰 문제라고 본다면 실업수당 제거를 통한 실업 문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저소득 계층에게 있어서 이 실업수당은 가계 부도를 방어해주고 있는 동시에 이 필수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의 규모를 완만하게 조정해 나가되 최대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지금의 미국 고용시장과 소비, 더 나아가서 이 경제 전반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현재 공화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실업수당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대신에 일터 복귀 장려금이나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 복귀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취약 계층이 감내해야 하는 충격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고요. 자칫 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서 실업수당의 연장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휴회를 마치고 개원하는 미국 의회의 부양책 논의가 일단 가장 주목되는 이슈일 거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지속이 되면서 연동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들에서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경제 재봉세가 일부 단행되기 시작했었던 7월 미국의 PMI 향방이 주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미중 갈등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제적인 액션이 당장 동반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 이전에는 시장이 미중 간 갈등 이슈에 크게 좀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EU 경제회복기금을 둘러싼 이 논의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후퇴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